영어 교육을 보통 많은 분들께서 아주 유아 때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에 와서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리고 저 스스로 보기에도 그럼 이전에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늘, 이러면 sky 해가지고 SKY 막 이렇게 쓴 거를 막 이렇게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정작 이렇게 책을 한번 읽어봐라 이러면은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네. 초등 저학년인 경우에는 저는 본격적으로 영어 영상 시간을 좀 늘려주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말에 이미 심취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 그 통제가 되면서 영어 영상을 보여주면은 완전 베스트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고학년에 시작한 친구들은 뒤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이 방법을 하지 않을 필요는 없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오늘은 바다별이라는 필명으로 더 유명하신 분이시죠. 영어교육 전문가 이혜성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주도 가치교육을 추구하는 바다별 레드에서 엄마도 아이도 행복한 영어 여정을 이끌고 있는 이혜성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제 아이를, 큰아이를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영어를 익힌 그 과정이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이제 주변의 친구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고, 이런 방법을 또 전국에 계신 분들에게 알려오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이름만 들어도 아는 영어교육 전문가시지만 첫 아이를 영어교육할 때는 좀 시행착오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네, 어떤 시행착오를 하셨고 또 그런 비슷한 시행착오를 하고 계실 어머님들께 좀 조언을 주신다면요? 사실 제가 이제 영어 교육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만 엄마표 수학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몇 살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나 쉬운 이 그 수학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10의 보수 개념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되게 아이가 바로바로 대답할 줄 알았는데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약간 느리게 답을 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좀 답답하게 여겨졌었던 그 기억이 나요. 근데 아이들이 눈치 백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표정을 보고 아마 우리 아이도 조금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인지 이제 수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 게 오히려 이제 나중에 우리 아이에게 정말 그 눈높이를 맞추어서 뭐 적합한 방법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 영어 교육, 영어는 제가 참 좋아했었기 때문에 영어만큼은 아이와 함께 즐겁게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아이한테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게 저희 때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지만, 우리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들어와서 영어를 처음 배우는데 1학년 아이한테 조금 너무 옛날 방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두루두루 좀 알아보게 되었던 과정이었죠.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아이한테 저도 어떻게 그 영어를 접근해야 될지 몰라서 과거 영어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그래서 문법 용어는 우리는 과거형이라는 말로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헷갈렸던 기억이 저도 초보 엄마로서의 그런 시행착오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학생 때 중고등학교 때 영어를 배웠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7살, 6살 이런 아이들한테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럼요. 자녀분께서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로 듣고 말하는데 전혀 거부감이 없었다고 들었는데요. 이걸 위해서 꼭 하시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일단 저는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라는 이름으로 오랜 세월 제가 그 여정을 제가 직접 경험을 한번 해보고 저희 가족이 경험을 해보고 다른 가정에게 알리는 일을 해왔는데요. 크게 저는 그냥 두 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영어 환경을 만들어주는 차원에서 저는 이것을 이제 최선의 차선책이라는 제가 나름 용어를 만들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아이들이 언어라는 것을 배울 때에는 사실은 우리 모국어인 우리말은 항상 우리가 모국어 환경에 있잖아요. 국어가 늘 들려지는 일상 속에서 국어를 이제 책으로 배우는 것과 영어는 전혀 아닌 상황에서 책으로 영어를 이제 배우는 것은
조금 이제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이제 스스로도 들었고, 이제 그런 어떤 또 하나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의 영어 교육의 역사를 보면서 이게 좀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서 영어 환경을 만들어주는 차원에서 최선의 차선책으로서 영어 영상을 아이한테 보여주었었고요, 꾸준하게. 그리고 또 이제 초등 3학년 때 우리 아이는 이제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근데 글자 교육을 우리는 중학교 때 했지만 아이는 좀 시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주 짧은 그림책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가 매일매일 이제 활자를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것. 예, 그래서 영어 책과 영어 영상 크게 그 두 가지 줄기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영상과 책도 시도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맞아요. 이게 또 잘 안 되는 분도 많거든요. 그럼요.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국어 습득 방식의 영어 교육을 보통 많은 분들께서 아주 유아 때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에 와서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리고 저 스스로 보기에도 그때 당시에도 좀 영어 유치원도 있고 제 아이가 어렸을 때에도 조기 교육 열풍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좀 저도 이제 늦은 것이 아닌가 조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과열된 영어 교육의 분위기가 있었으나 당시 몇 학년이었나요? 저희 아이가 때가? 처음 시작할 때가 2학년이었으니까 이미 이제 제 주변 제 친구들도 그렇고 아이들은 막 굉장히 많이 영어 교육에 열을 올릴 때였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영어 학습지를 사용해서 이제 선생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공부 습관 그냥 적어도 매일매일 아이가 좀 책임감 있게 무엇인가 뭐 루틴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영어를 그냥 학습지를 했었던 거지 굉장히 플루언트한 영어를 그때 생각을 해가지고 시작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영어를 잘 가르쳐 보고 싶어서 학습지를 했는데 이 학습지에서 가르치는 방식이 뭐 영어의 파닉스부터 이제 시작을 하기는 하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문장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중학교 때 처음 배웠던 그 한 줄 두 줄짜리 문법을 배워서 하는 그런 문장의 형태, 아주 간단한 형태를 뭐 쉽게 하면 I'm a boy, 예, you're a girl 예, 이런 I like 형태. jumping 막 네, 이런 거 네. 이런 어떤 그 책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는 중학교 가서 배우면 금방 배울 수 있을 내용인데 이 학습지는 이제 좀 약간 늘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쉬운 개념을 조금 몇 주에 걸쳐서 한다든지 뭐 개념이라기보다 어쨌든 그 언어로서 배우는 것과는 조금 좀 방향성이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그때 제가 어렴풋이 들었었고 그래서 이제 다른 차원의 영어 교육을 생각해 보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미 이제 많은 분들께서 그 당시에도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의 영어 교육에 몰두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굉장히 조금 이게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었어요. 생각해보면 아이가 영어를 전혀 접한 적이 없는데, 그동안, 예, 영어 환경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바로 문자 교육을 이렇게 하고, 심지어 이제 어떤 그 학습지 선생님은 이거를 쓰라고 이렇게 숙제를 내주세요. 3번씩 쓰라고. 굉장히 저희가 이렇게 학습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뭔가 어린 아이가 하기에는 좀 그렇다. 저희 아이는 한글도 7살에 깨우쳤기 때문에 배운 지 이거 쓰기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었어서 이거 좀 너무 영어를 벌써부터 이렇게 배우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고 제가 먼저 그래서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의 영어 교육에 좀 매혹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를 한번 제가 이런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엄마표 영어 교육 강의를 하다 보면 하고 싶으시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실수를 하시는 게 뭐냐면 엄마가 매혹된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으나 아이에게 적용을 할 때 아이와 뭔가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는 그 과정이 없이 바로 들이밀게 되면서 겪게 되는 어떤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아이는 우리말 환경에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낯선 언어인 영어를 갑자기 딱 들려주니까 아이가 굉장히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게다가 요즘에는 또 미디어가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우리말 미디어에도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경우에 갑자기 영어를 들으라고 그러면 저 같아도 싫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저의 경우에는 무엇이 달랐느냐면
아이랑 약간 좀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작업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엄마표 영어 교육 강의를 할 때 엄마표 영어 선언서 이런 거 좀 쓰게 해드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선언서가 네. 엄마가 원래 쓰는 거이기도 하지만 그게 왜 쓰라고 했냐면 약간 우리 집만의 어떤 작은 의식 같은 리추얼 같은 게 좀 필요하다. 네네네. 왜냐면 엄마가 생각해 보니 아이랑 이제 눈높이를 맞추어서 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으니까 그때가 친구들이 하는 이런 방식의 영어 교육이 있고 영어 학습지 이런 게 있고 이 모국어 방식으로 모국어 습득하는 것처럼 이렇게 영상과 책을 통해서 하는 이런 방식이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엄마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은 뭐 스트레스도 훨씬 덜 받을 것 같고 재미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설득을 하는 그 과정을 거쳤어요. 근데 이게 유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초등 아이들은 어느 정도 대화가 되잖아요, 선생님. 네, 유아랑은 또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가 충분히 좀 납득을 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래서 아이도 이걸 한번 해보겠다라는 아이의 결단도 함께 했다. 뭐 비장한 결단이라기보다는 나 이걸 할래라는 어떤 아이의 선택하는 과정, 아이가 직접 고르는 과정이 함께 했기 때문에 조금 중간에 약간 조금 아이가 영어 영상 이거 안 들려서 싫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좀 이렇게 설득이 중간에 다시 한번 되고 친구들이랑 비교도 해보고 친구들은 이렇게 어학원 가서 힘들게 공부 달달달 외우는 공부하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중간에 확인도 해보고 재신임도 받고 이런 과정을 좀 계속해서 거쳤던 것 같아요. 처음에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중간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얘기를 다시 하면서 잘 넘어가셨군요. 자, 또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게 영단어입니다. 학원 보내놓으면 이렇게 하루에 뭐 20개, 30개, 막 많이 50개씩 외우게 하고 테스트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학습지도 막 쓰게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엄마들이 이거 써놓은 거 눈에 보면 안심을 하거든요. 뭘 했구나. 맞아요. 네, 영단어도 이렇게 했구나 하면 마음에 안심이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엄마표 영어를 할 때는 영단어 이렇게 안 해도 되나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단어에 대한 부분인데, 놀랍게도 이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영어를 한 친구들은 단어를 달달 외우지 않아도 단어를 이미 다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는 제 아이만 겪은 것이 아니고, 물론 이제 함께 이런 활동을 하는 제 지인들의 가족에서도 보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제가 7년 넘게 유튜브 활동을 해오면서 구독자분들이 보내주시는 그런 어떤 그 후기를 보면서도 제가 너무나 확실하게 느낀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도대체. 달달달 외우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아기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이라는 게 아기가 이제 우리말 배울 때를 생각해 보시면 하늘이라든지 볶음밥이라든지 아이들이 아빠 이런 단어들을 써가지고 외운 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의미를 먼저 아이들은 이제 위를 쳐다보니까 하늘이 있네. 그런 여러 가지 엄마랑 산책을 하면서 가다가 하늘이라는 단어를 보고 그 하늘이라는 말을 먼저 들어서 아는 것이죠. 그 다음에 히읗, 니은 이런 거는 나중에 문자로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영어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은 이런 과정이 담겨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원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가 제가 또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가까이에서 본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다가 제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교육을 한다라는 얘기 소문을 듣고 부모님들이 데리고 오죠. 그러면 이전에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늘, 이러면 sky, 해가지고 SKY 막 이렇게 쓴 거를 막 이렇게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정작 이렇게 책을 한번 읽어봐라 이러면은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영어를 들어왔던 친구들은 영어가 너무나 일상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친구들이랑 놀면서 뛰면서 볼이라는 단어도 알고 플레이라는 게 당연히 이제 알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글과 우리말 뜻을 1대1 혹은 1대2 정도로 달달달 외우는 그런 과정이 없어도 오히려 맥락에 맞는 이 플레이의 쓰임을 훨씬 더 많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플레이 더 기타도 있고 플레이 서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단어의 쓰임과 맥락을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휘에 있어서는 오히려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수업 자료를 제가 직접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화난이라는 단어를 가르치고 싶은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화가 난, mad, angry, 뭐 이렇게 영국에서는 뭐 cross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막 이제 워크시트를 만들다가 저희 애한테 화가 났다라는 표현 또 뭐 있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이가 이렇게 쑥 지나가면서 irritated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른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막 이러는데 그것도 약간 화가 났다? 약간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냐? 이런 표현을. 근데 irritated가 원래는 이걸 문법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이게 ed가 붙어서 분사 뭐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아이는 이거를 그냥 수없이 많은 그 당시에 보던 이제 미국 시트콤이 있어요. 시트콤에서 그런 이렇게 단어들이 줄줄줄 나온 거예요. 이제 일상적으로 쓰이는 단어를 아이는 평소에 많이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이 툭 던져지는 거죠. 오히려 더 놀랍다. 전 단어에 대해서는 정말 더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의 영어 교육이 확실히 이제 효율적이라고 보고요. 또 그 아이가 단어를 달달달 외운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사실은 이제 초등학교 한 4년 반 정도를 이런 생활을 했어요. 이렇게 모국어 습득처럼 영어를 배우는 그런 환경 속에서 4년 반을 지나고 중학교에 올라갈 때 시중에 데리고 나가서 저도 이제 학부모니까 입시가 걱정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수능 영웅 단어가 들어있는 단어집 같은 거를 이제 서점에서 이제 골라본 적이 있습니다. 골라서 이렇게 딱 펼쳐서 아이한테 보여주면 아이는 이렇게 쓱 보면서 이거 많이 봤던 단어인데 거의 다 뭐 뜻도 어떤 거 물어보면 얼추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한 반 이상 되는 그런 거를 굉장히 제가 그때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때 더더욱 확신을 했고 다른 아이들한테도 이런 좋은 방법을 좀 알려주고 싶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들 좀 편하게 즐겁게 단어를 이렇게 익힐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생각에 여태까지 이런 활동을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영어 영상과 책 같은 영어 콘텐츠를 이용한 영어 교육을 해보고자 하시는 학부모님들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 나이대별로 이렇게 한번 시작해보세요 하는 팁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사실은 뭐 이렇게 나이대라든지 로드맵 이런 말들을 네. 사용을 잘 안 하는 네. 편이긴 해요. 물론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키워드로서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이제 언어라는 것에 레벨을 딱 매기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영상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도 까이유 뭐 제가 많이 권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일상이 담긴 아주 조금 편안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의 영어 환경을 말씀드릴 때 말하는 영상인데 거기에도 아주 쉬운 영어도 있지만 어려운 영어 나오고요. 관계대명사 절, 뭐 분사 구문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뭔가 우리 부모님들이 배웠던 그런 방식에서의 어떤 레벨링을 한다라는 게 좀 어렵다, 언어의 경우는. 저는 오히려 이제 정서적인 그런 그 콘텐츠를 이제 분류하는 방법, 이제 정서적으로 콘텐츠를 좀 분류하는 방법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유아 같은 경우에는 정서적으로 저는 좀 활동성 있게 놀이도 많이 즐겨야 되는 시기고 그리고 사회생활 처음 이제 유치원에서 시작을 하면서 아이들이 너무 방 안에서 이렇게 영상을 보는 걸 좋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아이가 물론 이제 유아 때부터 시작을 하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좀 너무 많이 몰입해서 유아 시기에는 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지만 근데 너무 많은들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아 때 만약에 시작을 한다라고 하시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영어 노래도 있고요. 그리고 영어 그림책을 이제 부모님이 가능한 경우에는 좀 엄마도 이제 배우는 차원에서 배운다는 마음으로 그림책 너무 좋은 게 많거든요. 선생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말 그림책을 영어로 번역해 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영어의 그 원서 자체가 주는 그 따뜻한 정서가 아이들한테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반복되는 구절이 많은 그런 영어 그림책 같은 거를 좀 읽어주시면서 이제 내용 위주로 이렇게 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요. 영어 영상 같은 경우는 조금 아이들의 일상이 다루어진 이제 유아의 일상이 다루어진 그런 채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DVD로 이제 구입을 해서 부모님들이 이제 틀어주셔야 했어요. 요즘에는 다 오픈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온라인에서 이제 또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그런 부작용들도 있기 때문에 아버님들이 이거를 어떻게 좀 잘 담아 놓으시는 그런 노력을 또 하시기도 하시고 열심히 내는 또 아버님들도 계시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좀 이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더라도 정서적으로 좀 안정된 상황에서 영어 콘텐츠를 약간 이제 스며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등 저학년인 경우에는 저는 본격적으로 영어 영상 시간을 좀 늘려주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말에 이미 심취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 그 통제가 되면서 영어 영상을 보여주면은 완전 베스트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아이 교육에 더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엄마표 영어를 잘 하시게 되는 경우가 예전에 이제 미디어 통제를 이미 잘 하셨던 분들이 이 영어를 이렇게 딱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너무 빨려들면서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한글 영상 실컷 네. 보던 애가 이거 영어로 보자 그러면 애들 사실 안 보려고 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 예전보다 더 어려워진 세대이기도 해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요. 예전보다 미디어 접근성이 훨씬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세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일부러 아직도 이제 DVD를 구입해서 따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어쨌든 그 초등 때에는 영어 영상 시간을 저는 뭐 1시간 정도 보여주셔도 괜찮다고 보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좀 무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좀 10분, 30분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방식으로 좀 코칭을 하면서 저희 제자들을 이제 가르쳐 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가정에서 영어 환경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듣기의 인풋량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irritated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겠죠. 여기저기서 들렸던 그런 생생한 영어 소리의 자극이 너무나 부족한 친구들은 그 책에서 아주 쉬운 자기가 이제 인풋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좀 한정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활자 콘텐츠에서만 보았던 그런 단어들에 이제 머물게 된다라는 차원에서 조금 이걸 좀 확장하는 이제 좀 언어적으로 이제 급성장기에 있는 게 저는 이제 그 초등 시절이라고 보거든요. 저희 아이가 직접 경험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유아 시기보다 이 시기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훨씬 더 속도가 빠릅니다. 실제로 유아 때 시작한 아이들은 조금 오래 걸리죠. 왜냐하면 이제 모국어 문해력이 좀 같이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조금 안정적으로 시작한 이제 저학년 친구들에게는 조금 영상 시청 시간을 어느 정도 이제 아이를 잘 구슬려야 되겠지만은 확보를 해주시면 안정적으로 이제 활짝 콘텐츠가 들어갔을 때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쉽다. 그래서 요거 영상 시기를 조금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시기가 저는 저학년 시기라고 기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어머님들이 활자를 읽는 것에도 많이 신경을 쓰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저는 또 알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리더스북이라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읽기를 위한 리더들을 위한 그런 책들. 그래서 아주 쉬운 뭐 1형식부터 3형식 이제 우리 문법 용어로 말을 하자면 아주 짤막한 문장, 간결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스토리북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스토리도 짜임새 있게 재미있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리더스북을 이제 초등에 시작하는 친구들은 활용을 하시면 좋고요. 이제 고학년쯤 되면 저는 항상 이게 말씀드리는 게 논픽션의 중요성. 이제 우리말로 하면 비문학 지문 선생님도 많이 강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어차피 우리 아이들이 뭐 꿈을 찾기 위해서 또 통과해야 되는 게 또 입시라는 현실을 또 저도 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입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준비를 할 필요는 있잖아요. 근데 뭐 초등인데 무슨 입시를 준비하냐 이게 아니라 좀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교과 학습을 하는 이유는 아이들의 일상의 환경에서는 배울 수 없는 언어들이 이 비문학 학문이잖아요. 사회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른 학문들을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것 외에도 좀 더 확장해 주자는 차원에서 논픽션 이제 학습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근데 그것을 이제 학습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자면 사실은 이거는 결국 저는 우리말 문해력과 동일한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냥 언어만 다를 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말 책을 저는 되게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먼저 우리말 국어 문해력을 좀 이제 너무 한정된 차원에서가 아니라 경험과 더불어서 예를 들어서 어느 박물관에 갔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읽었던 것과 관련된 그런 책들을 함께 읽으면서 좀 확장해 주시면 어렸을 때부터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영어가 익숙한 친구들에게 나중에 그것과 관련된 영어 지문이 들어갔을 때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쉽다. 가르쳐주기도 쉽고
그래서 이제 비문학을 조금 들어가면은 훨씬 더 좋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요즘에 워낙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막 유아 때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이미 늦었나요? 그런 분들 계시는데 초등 저학년 때 하더라도 충분하다는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모국어 습득 방식을 쓰기 좋은 아이들이 유아들도 괜찮고 초등 저학년까지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벌써 지금 고학년이다. 아니면 지금 모국어 습득 방식을 했는데 이제 고학년이 되었다. 방금 조금 설명하셨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더 가이드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학년에 시작하셨어도 이 방법을 사용해서 되는 경우가 꽤 많고요. 저의 경우에도 저도 이제 영어 전공자는 아니고 전 이제 부전공을 영어로 했고요. 원래는 교육심리학 전공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옛날 방식으로 배운 영어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와 더불어서 영어 환경을 이제 겪으면서 제 영어도 많이 늘었어요. 저는 그냥 눈높이를 낮추는 방법을 좀 제안드리고 싶어요. 저 역시도 초등학교 2학년 때 시작했는데 제가 하는 어떤 영어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에 가면 다 유아 때부터 시작한 분들이 거의 100%, 저 빼고는 거의 100%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위화감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모임에 있는 분들에 비하면 그냥 저는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저의 목표치를 크게 높게 잡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원어민처럼 하겠어요. 예, 지금도 솔직히 제가 예전에 방송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MBC에 그때 뭐 영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그 방송용이라는 거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전혀 영재가 아니죠. 그냥 어느 정도 그 나이에 시작한 친구들에 비해서 좀 아웃풋이 좀 잘 되니까 다른 애들보다는 딱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고학년에 시작한 친구들은 뒤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이 방법을 하지 않을 필요는 없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렸을 때부터 시작한 친구들을 너무 의식하면서 저 친구들만큼 가야지 이런 마음을 좀 버리시면 저도 뭐 원어민처럼 영어를 하겠어요. 아무리 제 영어가 늘었다고 하더라도 이걸 좀 받아들이고 영어를 우리가 시키는 어떤 목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다른 나라의 이제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자 하는 그리고 뭔가 나중에 영어로 된 일을 했을 때 뭔가 불편감이 없는 이제 약간 편안한 정도가 되면 저는 그걸로 괜찮다고 봐요.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영어가 편해진 상황이라서 너무 즐겁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해외에 있는 영상을 보면서 강의 영상을 이제 스티븐 클라센 박사님 영상을 되게 많이 봤어요. 틀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의 경험과 연결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영어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해석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들리는구나라는 그 경험은 굉장한 효능감을 느끼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늦게 시작했지만 이런 것들 조금씩 맛보기를 한다라는 차원이면 저는 안 할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다른 과목도 해야 되고 입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분량을 좀 조절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또 이제 예전에 모국어 방식으로 이미 너무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고학년이 됐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좀 우리말로 우리가 그림책을 읽으면서도 선생님도 말씀하시겠지만 비문학에 관련된 그런 책들을 많이 강조하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똑같다고 봐요, 저도.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다양한 이제 영자신문을 활용할 수도 있고 비문학 관련된 도서들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아이들이 좀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모님이 마련하시기가 어렵다 그럼 저는 수업을 듣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하고 아이도 원하고 엄마도 봤을 때 아이가 이 정도의 좀 상황에 이르렀다 하면은 저는 뭐 이렇게 그 필요에 맞는 교육을 시키셔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국어 습득 방식을 완전히 버리지 말고 조금 같이 가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수능 영어 가려면 이제 렉살 1000 정도 이렇게 가려면은 입시 영어만으로 해서 그렇게 유창성을 갖추기가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리딩이나 영상을 일부분 가져가면서 실력을 디벨롭 한다면 굉장히 아이의 실력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